결혼 4년 차인 윤 씨 부부. 이들은 아직 아이가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신혼 초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생활비만 분담해서 내자는 남편의 말에 이들은 매달 각자 똑같은 금액을 차출해서 공동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독립적인 경제관이 좋았지만 문제는 주말에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점점 남편이 자신의 돈은 아끼고 윤 씨의 돈만 쓰려 한다는 건데요. 하루는 윤 씨가 오늘은 내가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곧바로 지난번 본인이 샀던 음식의 금액을 확인한 뒤 무조건 그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매일 윤 씨의 돈으로는 비싼 음식만 먹고 자기 돈은 아끼려는 남편 행동에 점점 정이 떨어진다는 윤 씨. 그녀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유, 뭐 채팅창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이들 부부는 왜 처음부터 서로 돈 관리를 뭐 요즘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따로 부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이 남편보다 윤 씨가 연봉이 1,500만 원 정도 더 버는 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일단 아이에는 관심이 없어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남편이 신혼 초에 우리가 아기를 낳을 것도 아닌데 나도 돈을 버는데 내 돈 내가 자유롭게 못 쓰는 건 좀 싫은 것 같다라면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평소 회사에서 용돈 30만 원 받고 아내 눈치 보면서 사는 남자들 보면 좀 한심하고 불쌍하더라라면서 각자 번 돈은 각자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처음에 윤 씨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본인이 남편보다 더 잘 벌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수긍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보다 이 부인 윤 씨가 연봉이 더 한 1,500만 원 정도 많은 편이라는 거죠. 아, 소장님. 네. 뭐 보통 이렇게 뭐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워낙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진짜 서로의 그 연봉 규모를 대략적으로만 알 뿐이지 네.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래요? 그런 커플들이 있군요. 제 주변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이상한 건가요? 네, 요즘은 이렇게 연봉까지 모르는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아직 많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경우도 그렇고 아이를 안 낳는 커플이라던가 아니면은 여성 쪽이 더 이제 벌이가 더 연봉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뭐 돈 문제를 이렇게 옛날처럼 다 합쳐서 우리가 같이 관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활비를 각출해서 내고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이렇게 저축을 해나가라 이런 커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뭐 있고 사실 제 내담자도 그런 이유로 지금 사이가 갈라진 내담자도 있는데 이 경제적인 걸로 좋은 점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살려고 돈을 막 모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육아에 큰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만족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야, 오늘 채팅창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막 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네요. 결혼 왜 했냐 도대체 막 이러시면서.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 결혼 왜 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야죠.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좀 돈을 버는 편이고요. 예. 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편이고 아내 같은 경우 대한민국 1위 패널인데. 그거랑 상관없는데 네.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주는 입장이고 제가 뭐 관여를 안 합니다. 필요한 그 금액만 이렇게 항상 하고 서로 이제 그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끝을 흐려요? 이런 뭐라고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저 얘기하는 게 사실 불편해서 진짜? 예, 뭐 이게 주고 본인이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일정 비용만 주고요. 예. 저번에 그러셨잖아. 아침에 식사 같이 하시면서 네. 갑자기 사모님이 말씀이 많아지시면 얼마가 필요한데 뭐 이러셨잖아요. 갑자기 이제 옆에 다가오면 그 어떤 시점이 아닌데 그럼 이제 돈이 필요하다. 다가올 시점이 아닌데. 이 시점에 왜 다가올까? 갑자기 옆에 앉을까? 그러면 왜? 또 얼마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 그럼 거의 10중 8구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유, 그렇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점점 남편이 지 돈은 아끼고 부인 윤 씨 돈만 쓰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주말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을 좋아하고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공동 경비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이라든지 대출금, 생활비는 공동으로 돼요. 그런데 나가서 데이트할 때는 돈을 한 번은 내가 내면 한 번은 너가 내고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내놓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번갈아 돈은 내는 남편은 돈을 사소한 거는 내는데 비싼 음식은
윤 씨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윤 씨가 살 때에는 킹크랩 아시죠? 예. 킹크랩. 그다음에 대게, 랍스터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윤 씨가 이제 사달라고 그러면은 알았어 따라와 사줄게 하면서 가면 어디로 가냐? 김밥 천국, 아이고. 짜장면, 김밥 해분. 예, 동네 밥집. 아니 이거는 저는 이 남자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여성한테는 잘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사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 씨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 남편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겁니다. 뭐 김밥 해분도 뭐 맛있긴 합니다만 그 킹크랩을 사줬는데 이걸 돌려받으면 뭐 상해 뭐 본전 생각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기자. 네, 그런데 가끔씩은 남편이 비싼 걸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윤 씨가 이제 카페 가서 커피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남편은 꼭 자기가 산 밥값만큼의 디저트를 시켜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해서든지.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하, 4만 원짜리 이런 밥을 거. 샀으면 꼭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이것저것 시켜서 그 4만 원을 시켜서 비슷하게 맞춘다는 건데요.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윤 씨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밥 살 차례에 좀 비싼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너가 나보다 돈 더 잘 버는데 꼭 나한테 조개구이를 사달라고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약간 좀 오바를 하는 것 같은데 어. 또 충격적인 일이 좀 있었어요. 아, 또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이 남편이 밥하고 이런 것들을 아침밥을 차려놨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앞치마까지 두르고. 예, 앞치마에 두르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내가 어머, 뭐 딱. 우리 자기 최고야. 그래도 내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고 돌아섰는데 문자가 한 통 옵니다. 띵동. 안 돼. 띠롱띠롱띠롱띠롱. 내가 아침밥 차려줬는데 좀 고마운 거 없니? 나한테도 좀 주는 거 없니? 기브 앤 테이크 몰라? 이러면서 내가 갖고 싶은 패딩이야 라고 링크를 보내줍니다. 이거 좀 사줘 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어쩐지 아침밥 기념일을 사려놓더라. 이거 다 계산해서 하는 행동인 거 아니냐라면서 아내가 남편을 상당히 의심하고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아, 팀장님. 아침밥과 패딩. 이 등가가 이게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 성립이 되기도 하겠지만 안 맞습니다. 패딩이 안 아니고 맞습니까? 패딩을 쳐야 되겠네요. 자, 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뭐냐면 작년 생일 때 윤 생일을 썼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값비싼 화장품을 선물을 합니다. 윤 씨가 이 인간이 정신 차렸나? 해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요. 이 그래서 인간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봤죠. 괜찮습니다. 예. 주변 식구라든가 친구들한테 너무 행복하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화장품을 보다 보니까 뒷면에 뭐라고 썼냐면 비매품. 이거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뭐냐면 사실은 그 화장품 회사 직원이 선물 받은 거를 그거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싸게 내놓은 거를 이 남편이 산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런데 이 윤 씨는 남편의 생일에 명품 지갑, 난 명품을 잘 모르겠지만은 명품 지갑이 몇십만 원, 몇백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윤 씨한테는 비매품, 이 남자가 비매품이네요. 이런 거 샀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도 하고 이거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비매품은 정말 너무 충격적. 그러니까 뭐 흔히 쓰는 샘플. 샘플은 아니고 네. 그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싸게 주는 게 있어요.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네. 아이고. 상품을 이 회사 직원이 안 쓰고 싸게 올린 거예요. 그걸 옳다고 싶어서 딱 했는데 비매품을 떼야 되는데 못 뗀 거예요, 남자가. 아이고, 걸린 거죠. 그 센스도 없어. 떼는 센스도 없어요, 이 남자는. 네. 자, 이런 남편의 행동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던 윤 씨, 부인 윤 씨,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자, 결정적으로 자, 이 윤 씨는 통장에 돈이 좀 많아요. 통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통장을 남편이 좀 노리는 거 아니냐 의심을 조금 했는데 이 통장에 돈이 왜 많냐 하면 명품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돈을 모으는 게 좋아서 가졌는데 어느 날 남편이 통장을 보더니 일이 좀 생깁니다. 무슨 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남편입니다. 잠깐만. 우리 네. 박 변호사님이 남편. 네. 그리고 박세수 소장님이 윤 씨. 예, 윤 씨고요. 야. 자, 상황극 투샷 잡아 보시죠. 우와, 야, 돈 많네. 자, 이 돈으로 우리 엄마 가게 차리면 좋겠다. 왜 내 돈으로 어머니 가게를 차려드려? 자기 부자잖아. 우리 엄마는 매우 가난해.
아니 내가 모은 돈 힘들게 모았는데 그걸 왜 어머니를 드려? 당신이 돈 모아. 나는 술도 묵제, 담배도 피제, 돈을 못 모아 맨날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나보다 돈도 많이 벌잖아. 정말 돈 많이 번다고 요새 떠나 정말 쪼잔하다. 인간이 와 그래 사노? 쪼잔하네 진짜. 아이고야. 아, 쪼잔하다. 네. 세상에 세상에 저 입에서 쪼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 쪼잔한 건 남편님이십니다. 네, 이게 지금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부모님 지금 가게를 이렇게 차려 드려야 드는 게 당연한 건데 부인 돈을 지금 밥 먹는 거에도 이렇게 끄집었어야 되면서 막 목이 메이네. 아, 목이 메이셨어 지금. 네, 너무 완전 화가 몰입하셨어. 네, 몰입이 소장님이 되니까 지금 더 화가 나셨나 나네요. 봐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돈을 아내도 정말 힘들게 모아서 지금 뭐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 돈을 가져가서 또 어머니, 아버지 가게까지 차려드리자 그러면 이거 그냥 헤어지자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참 대책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 아내 돈만 쓰려는 이 쪼잔한 남편, 이제는 대놓고 우리 엄마 뭐 하자고 탐내는데 팀장님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남자의 정신 상태를 고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저보고 자 여보 5만 원 내놓고 가 그러면 네 하고 바로 내놓거든요. 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쪼잔한 거는 남자가 쪼잔하잖아요. 누가 뭘 내놓는다고요? 아 저 집사람이 예.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저한테 그래요. 여보 5만 원만 내놓고 가. 딱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아예 소리 못하고 네 하고 지가 꺼내가지고 딱 놓고 가거든요. 요 정도는 사건마냥 해야죠. 출연료 같은 거. 아 그렇죠. 어떻든 간에 이거는 우리 야영크가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여자 말을 들어야 평생 행복하고 즐거워요. 안 들으면 힘듭니다. 이 남자가 지금 큰 실수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보기엔. 네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 뭐 무슨 바람 피고 이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막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이혼 사유나 이런 걸로 규정할 수가 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행위라든지 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학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해요. 막 조금 뭐 좀 나쁘게 표현하겠습니다. 약간 거지 근성 이런 게 있어 보이긴 한데 그것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아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편이 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 정도 사유가 됐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또 어쩌면 또 패딩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치를 부린다든지 남편이 아내 돈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우, 저뭐 근데 생긴 게 너무 꼴보기 싫게 그려놨는데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혼하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갈등이 확 퍼져. 증폭해서 커진다면요.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이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장님 마무리. 네, 저는 이 돈을 안 쓰는 것보다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떤 계산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내가 화가 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하면 각자의 집에서 독립해서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떤 면으로는 여러 가지 뭐 가계부를 쓰거나 경제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부부는 너무 갈등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경제를 한번 저는 합쳐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도 그럼 그 합치면 이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뭐 집을 넓혀가자. 우리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뭐 저축을 하자던가 같이 좀 공동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조금 우리 같이 모으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얄밉게 행동하는 거를 좀 절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격한 반응 주고 계세요. 네, 군산 사는 남원땡님이 저거는 회사 기숙사 수준인데 2인 1실 기숙사인가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K님은 남편이 진짜 비매품이다. 샴머님은 와이프한테 자격지심 느끼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박영자님은 김은배 팀장님 같이 통 크신 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박 변호사님, 네. 우리 은배 팀장님이 약간 설정 같아. 그게 뭐 승전 위원하고 두 분 말씀 맞습니다. 100% 믿을게요. 못 예. 됩니다. 아니 제가 정식하면은 예. 언제 앵커가 예. 저 없는 사이에 예. 제 집사람 전화를 딱 해서 물어보세요. 아, 진짜 아 그렇죠. 저는 무조건 와이프 말이라면 오케이입니다. 뭐 믿어드릴게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